안녕하세요. 엘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물잡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시간 부족 이슈로 다 하지 못하고 1편과 2편으로 나누게 되었었죠. 오늘이 물잡이 Q&A 2편입니다. 지난 영상을 업로드하고 난 뒤에 몇몇 분들로부터 새우가 사료를 안 먹어요. 새우가 갑자기 탈피를 하더니 죽었어요. 물잡이를 한 달 이상 했는데 새우가 죽었어요. 라는 질문들을 받았었는데요. 이런 질문들을 받은 엘바의 생각은 이런 질문들이 많으니 내가 유튜브를 오래 할 수 있겠구나. 컨텐츠 각이다 라고 생각했어. 큰 틀로만 설명드리자면 새우의 먹이 반응이 떨어지는 것과 탈피를 하는 것은 물잡이가 잘 되지 않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잡이를 한다며 물을 받고 마냥 한 달, 두 달, 1년 기다린다고 물잡이가 잘 되느냐?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잡이가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엘바는 어떻게 물잡이를 하는지 알려드릴 텐데요. 지난 영상 마지막에서 이야기했던 준비물, 미네엽과 옐로우 파우더와 퍼플 파우더를 사용해서 엘바가 실제로 물잡이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물잡이 제품들은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 러브슈림프에서 구매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고정 댓글로 링크 남겨둘게요. 그리고 제가 만든 제품들뿐 아니라 다른 회사의 박테리아 제품들을 사용하셔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단계, 어항에 물을 받고 미네엽으로 TDS를 맞춘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항에 물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수돗물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염소 제거를 해주셔야 합니다. 수돗물에는 살균을 위해 염소가 들어있는데 이 염소가 우리 어항 안에 유익균을 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잡이의 핵심이 박테리아를 번식시키는 건데 염소가 있으면 박테리아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염소 제거를 위해 염소 제거제를 사용하시거나 수돗물을 받고 하루 정도 두시면 자연스럽게 염소가 제거됩니다. 정수기 물이나 RO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생략하셔도 되고요. 물은 어항의 80에서 90% 정도 채워주시면 적당합니다. 물을 받으셨으면 이제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TDS 수치입니다. TDS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TDS란 Total Dissolved Solides의 약자로 쉽게 말하면 물속에 녹아있는 미네랄, 이온, 각종 물질들의 총 농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TDS 수치가 높은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TDS가 높다는 건 물이 순수한 물이 아니라 그만큼 여러 가지 유기물이나 불순물이 많이 녹아있는 물이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TDS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관상용 새우를 키울 때 권장하는 TDS 수치는 80에서 120입니다. 이 수치에서 새우들이 가장 건강하고 활발하게 생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물을 쓰느냐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RO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미네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O수는 불순물을 거의 완벽하게 걸러낸 물입니다. 그래서 TDS가 0에서 5 정도 수준입니다. 미네랄도 불순물도 거의 없는 아주 순수한 물이죠. 이 상태의 물은 새우가 필요로 하는 미네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항에 미네랄을 보충해주는 미네럽 제품을 사용해서 TDS를 80에서 120 수준으로 올려주셔야 합니다. RO수 쓰시는 분들은 미네업을 꼭 준비하세요. 미네업 및 오늘 나오는 제품들은 네이버 쇼핑몰 러브슈림프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미네업을 검색하셔도 되고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수돗물이나 중공사막 필터 방식의 정수기 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미네업을 넣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돗물은 이미 각종 미네랄과 이온이 포함되어 있어서 TDS가 어느 정도 높게 나오거든요. 중공사막 정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공사막 필터는 세균이나 부유물질은 걸러주지만 미네랄 성분은 그대로 통과시키는 방식이라 TDS가 수돗물과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을 쓰시는 경우에는 TDS를 먼저 측정해 본 후 이미 TDS가 80에서 120 범위 안에 들어온다면 미네업을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리하자면 사용하는 물의 종류에 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RO수 사용 시 TDS가 0이므로 미네업으로 어항에 미네랄을 채워줍니다. 이때 TDS 80에서 120까지 올려주면 되고요. 수돗물이나 중공 사막물, 정수기물 사용 시에는 TDS를 먼저 측정한 후 미네업 투입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TDS 측정기는 물생활에서 정말 필수 도구입니다. 아직 없으신 분들은 꼭 하나 장만해두세요. 가격도 비싸지 않고 많이 쓰입니다. 어떤 물을 사용하시든 TDS를 직접 측정해보고 수치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TDS 확인 및 조절이 끝났다면 1단계 완료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2단계.
옐로우 파우더를 투입하고 72시간을 기다린다. TDS까지 맞추셨나요? 이제 두 번째 준비물 옐로우 파우더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옐로우 파우더는 어항 초기 세팅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어항 안의 유익균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잡이 초반에 어항 환경 조성을 도와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과 사이클이 시작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을 받은 어항에 옐로우 파우더를 용량에 맞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제품 및 상세 페이지에 물량에 따른 권장 용량이 표기되어 있으니 확인 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옐로우 파우더를 넣은 후 72시간, 즉 딱 3일 동안은 여과기를 꺼두셔야 합니다. 여과기를 끄라니 의아하시죠? 보통 여과기는 계속 돌려야 한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이 72시간만큼은 예외입니다. 옐로우 파우더의 유익균들이 어항 안에서 번식을 하고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물이 순환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조명도 72시간 동안 켜두시면 좋습니다. 조명을 켜는 이유는 어항 안에서 일어나는 광합성 과정을 통해 물속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옐로우 파우더를 투입 후 24시간 정도 후면 백탁이 생기고 바닥에는 슬러지가 생기는데요. 백탁과 슬러지는 박테리아들이 잘 번식하고 있다는 증거이니 박수를 3번 치시고 환호하시면 됩니다. 짝짝짝. 그리고 혹 백탁과 슬러지가 진하게 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물량과 파우더의 양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박테리아들은 잘 번식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물잡이 시 박테리아를 넣으면 박테리아가 빠르게 번식할 수 있도록 히터를 사용해서 어항 온도를 26에서 28도까지 올리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제가 만든 옐로우 파우더와 퍼플 파우더는 어항의 온도를 일부러 더 올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항의 온도가 20도에서 23도 정도만 되어도 박테리아들이 충분히 번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옐로우 파우더와 퍼플 파우더는 박테리아가 먹고 살 수 있는 탄소원을 결합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구매는 제 쇼핑몰 러브시림. 정리하면 옐로우 파우더 투입 후 72시간 동안은 여과기를 끄고 조명을 켭니다. 그리고 72시간 동안 가만히 둡니다. 이 72시간 동안 어항 환경의 기초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조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기다려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3단계 72시간이 지난 후 퍼플 파우더 투입. 옐로우 파우더를 넣고 72시간, 3일이 지났나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퍼플 파우더를 투입할 차례입니다. 퍼플 파우더는 옐로우 파우더와는 다른 박테리아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여과 사이클을 담당하는 유익균들로서 옐로우 파우더가 기초 공사라면 퍼플 파우더는 그 위에 올라가는 2단계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퍼플 파우더도 제품에 표기된 권장 용량에 맞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퍼플 파우더를 넣는 시점부터는 여과기를 다시 켜주셔야 합니다. 이제 물이 순환하면서 박테리아가 여과기 스펀지 곳곳에 자리를 잡기 시작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과기는 박테리아의 집이라고 말씀드렸죠. 스펀지 여과기에 유익균 박테리아들이 가득 자리를 잡아야 이후에 새우를 넣어도 수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퍼플 파우더를 넣은 이후부터는 조명도 평소처럼 사용하시고 여과기도 계속 돌려주시면서 물잡이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4단계 한 달을 기다린다. 물잡이의 완성. 퍼플 파우더까지 투입하셨나요? 이제 남은 건 딱 하나, 기다림입니다. 한 달을 기다리셔야 해요. 미네업으로 TDS 맞추고 옐로우 파우더랑 퍼플 파우더 넣고 그냥 한 달 기다리면 끝이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이 한 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한 달이냐고요?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질소순환 사이클, 즉 니트로소모나스와 니트로박터 박테리아가 어항 안에 충분히 자리를 잡고 암모니아에서 아질산으로, 아질산에서 질산염으로 이어지는 분해 흐름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박테리아는 하루아침에 대량으로 번식하지 않습니다. 박테리아는 환경과 조건이 맞으면 조금씩 늘어나고 여과기에 서식지를 만들고 그렇게 번식하고 여과 사이클을 만드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옐로우 파우더나 퍼플 파우더 같은 박테리아제를 사용한 경우 2에서 3주 안으로 더 빨리 여과 사이클이 잡히지만 저는 안전하게 물잡이 기간은 최소 한 달을 권장드립니다. 성급하게 빨리 새우를 넣었다가 낭패를 보는 것보다 조금만 더 기다려서 안전하게 입수하는 게 훨씬 낫겠죠? 이 한 달 동안에는 어항에 특별히 뭔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물잡이 기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여과기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온도 잘 유지되는지 보고 가끔 물 상태 관찰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한 달 동안 물이 뿌옇게 되거나 살짝 초록빛이 돌거나 약간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초보분들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놀라실 수 있는데요. 이런 변화들은 물잡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물이 뿌옇게 되는 건 백탁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박테리아가 폭발적으로 증식하거나 죽으면 백탁이 생기는데요. 물잡이 기간에는 당연히 박테리아가 폭발적으로 증식해서 나오는 백탁일 테니 물잡이가 잘 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맑아지고 물잡이가 끝난 후 환수를 하면 맑아지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는데 또 영상 시간이 10분이 넘었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영상은 3에서 5분으로 짧게 만들려고 했는데 물잡이는 중요한 부분이니 영상을 나누지 않고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으세요. 영상 편집하는 나도 힘들어요. 아각. 4. 한 달 후 물잡이가 끝났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한 달이 지났다면 본격적으로 새우를 입수하기 전에 수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여과 사이클이 제대로 자리를 잡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인하실 항목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암모니아 수치입니다. 암모니아 테스트 키트로 확인해 보시고 검출이 되지 않거나 극소량이어야 합니다. 암모니아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니트로소모나스 박테리아가 아직 충분히 자리를 잡지 못한 거겠죠?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 아질산 수치입니다. 아질산도 검출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아질산이 검출된다면 니트로박터 박테리아가 아직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물잡이가 아직 덜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pH 수치입니다. 키우시려는 새우 종류에 따라 적절한 pH 범위가 다릅니다. 생이새우는 중성, 비슈림프 새우는 약산성물을 선호합니다. pH는 바닥재 세팅에 따라 달라지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TDS입니다. 처음에 미네업으로 맞춰놓은 TDS 수치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80에서 120 범위를 유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환수를 했거나 증발이 많이 됐다면 수치가 바뀌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물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실만한 꿀팁인데요. 여과기 출수구에서 나오는 기포의 모양과 크기로도 물이 잡힌 건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물이 잘 잡힌 어항에는 기포가 작고 부드럽게 발생하고요. 물이 덜 잡힌 어항에서는 기포가 크게 발생하고 어항 앞면까지 기포가 그대로 돌진하다가 터집니다. 이건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면 차이를 정확히 아실 텐데 전 지금 물방에 가서 영상을 찍을 생각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패스. 흐흐흐. 이 4가지 수치가 모두 정상 범위에 있다면 30% 환수를 하신 후 새우를 투입하시면 되는데요. 30%를 환수했으니 박테리아가 환수로 인해 빠져나갔겠죠? 그러니 퍼플 파우더 적당량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환수 후에는 무조건 퍼플 파우더 투입.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오셨다면 물잡이가 완성된 겁니다. 물잡이는 끝. 5. 물잡이 중에 이것만은 꼭 주의하세요. 물잡이를 하면서 자주 실수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리 알고 계시면 실수를 줄일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첫째, 물잡이 중간에 환수를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물잡이 중에는 박테리아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인데 물을 자주 갈아주면 그 박테리아들이 줄어들겠죠? 물잡이 기간 동안에는 환수를 최대한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잡이 기간에는 환수하지 마세요. 제발, 좀. 둘째, 여과기 청소도 하지 마세요. 여과기는 박테리아의 집입니다. 물잡이 기간 중에 여과기를 너무 깨끗하게 청소해버리면 애써 번식시킨 박테리아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여과기 청소는 물잡이 기간에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후에 여과기가 막혀서 청소를 할 때에도 어항물에 스펀지를 살살 눌러 짜는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수돗물로 여과기를 청소하면 염소 때문에 박테리아가 죽어버리니까 수돗물로는 청소하지 마세요. 셋째, 성급하게 새우를 넣지 마세요. 정말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죠. 물잡이를 며칠 하다가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성급하게 새우를 넣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데요. 이러면 높은 확률로 새우가 죽거나 데미지를 입습니다. 한 달을 기다리는 게 정말 아깝고 조급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꼭 기다려주세요. 그 한 달이 이후에 몇 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과도한 먹이 투입을 하지 마세요. 간혹 박테리아가 먹을 게 있어야 빨리 자리 잡지 않냐는 생각에 사료를 많이 넣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요. 옐로우 파우더와 퍼플 파우더에는 박테리아가 먹을 탄소원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료를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잡이 기간에는 새우가 없으니까 먹이를 줄 필요가 없죠. 오히려 사료 찌꺼기가 썩으면서 암모니아 수치만 과도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 제발 가만히 두세요. 물잡이 기간에는 미네업, 옐로우 파우더, 퍼플 파우더만 제대로 써주시면 충분합니다. 6. 물잡이 전체 과정 총정리. 자,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쭉 정리해드릴게요. 1.
어항에 물을 받는다. 2. 미네업으로 TDS를 맞춘다. 3. 옐로우 파우더를 투입하고 72시간 기다린다. 이때 여과기는 끄고 조명은 켠다. 4. 72시간 후 퍼플 파우더를 넣는다. 이때 여과기를 작동시킨다. 5. 한 달간 기다린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제발 하지 않는다. 좀 하지 않는다. 6. 수질 최종 체크 및 30% 환수 후 새우를 투입한다. 이 6단계만 잘 따라오시면 물잡이 완성입니다. 어렵지 않죠? 7. 마무리하며. 오늘은 물잡이가 무엇인지, 왜 반드시 필요한지, 그리고 질소순환 사이클까지 설명드리면서 물잡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설명하려는 내용이 많다 보니 분량도 너무 많아지고 너무 길었죠? 저도 대본을 쓰는 중간에 너무 길어져서 키보드 부술 뻔. 아각. 그러나 그만큼 물잡이가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처음 물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물잡이는 가장 어렵고 가장 조급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새우 못 넣나 하고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결국 새우들이 폭번하는 멋진 어항을 만들어줍니다. 그 순간이 오면 정말 뿌듯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엘바가 알려드린 대로 차근차근 따라해보시고 폭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새 영상 업로드는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주변에 물생활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면 엘바의 물수다 영상 공유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엘바의 물수다 주인장 엘바였습니다. 끝.